안녕하세요. 이렇게 제 사연을 글로 적어 보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지 혹은 단순히 늙은 사람의 넋두리로만 들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낸 이유는 제 삶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들을 꼭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로 60을 훌쩍 넘겼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달려왔고 아내와 함께 땀 흘리며 두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건 바로 제 자식들이라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 5시면 눈을 뜨고 밤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면서 아내와 함께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가게를 지키면서도 손님이 없는 시간엔 신문지 위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거나 내일 팔 물건들을 미리 챙겨두곤 했습니다. 아내는 뒤에서 도시락을 싸오고 틈틈이 반찬을 준비하며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사실 젊었을 땐 이런 삶이 참 고단했습니다. 친구들은 주말마다 여행도 가고 저녁이면 술 한잔 기울이며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늘 가게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만큼은 나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버티게 했으니까요. 큰아들은 어려서부터 총명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선생님들에게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조금은 장난꾸러기였지만 동생답게 밝고 싹싹해 늘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보며 이제는 좀 힘들어도 괜찮다라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어느새 아이들은 다 자라 훌륭히 제 앞을 떠났습니다. 큰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 가정을 꾸렸고 작은 아들도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 바쁘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곁에 늘 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평생 제 옆에서 함께 고생하다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제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저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벗을 입고 나니 남은 인생이 너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부엌에서 들려오던 아내의 조리도구 소리, 장을 보러 다녀오던 발자국 소리, 잔소리 섞인 목소리,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 집이 텅 빈 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주말이면 얼굴을 비추고 저를 걱정하며 챙겨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애들이 자기들 생활이 있으니 그렇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점점 쓸쓸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라 반가운 마음에 제가 좋아하는 국을 끓여놓고 기다렸는데 아들은 생각보다 무거운 얼굴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렵게 입을 열더군요.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는 게 저희도 늘 걱정이에요. 혹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길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들은 말이 맞나 싶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요양원이라니.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내가 정신도 멀쩡하고 건강도 나쁘지 않다. 괜히 그런데 가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 섞이는 것보단 집이 편하다. 하지만 큰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직장 다니고 아이 키우느라 도와드릴 시간이 없어요. 차라리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돌봄을 받으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며칠 뒤 작은 아들도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두 아이가 이미 마음을 정했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원치 않던 요양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요양원에 발을 들이던 날 제 발걸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평생 집과 가게만 오가며 살아온 제게 요양원은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첫날 저는 방 한쪽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낯선 정원이 보였고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소리마저 제겐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야 억지로 식당에 나갔고 그마저도 밥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일만 하며 살았는데 마지막엔 이렇게 내 삶이 낯선 곳에서 끝나야 한다니 서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어르신들과 조금씩 말을 섞게 되었습니다. 같이 식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고 같은 처지라 그런지 금세 마음이 트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식들이 외국에 있어 혼자 들어왔다 하고 또 누군가는 병세가 심해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왔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사정이 그리 특별한 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연세는 저보다 조금 더 많아 보였는데 키가 크고 눈빛이 뚜렷한 분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주변 사람들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식판을 나르다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얼른 도와주고 잔뜩 떨어진 담요도 아무렇지 않게 주워 정리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런저런 안부를 묻다가 차츰 서로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고향을 언급하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 원래 애서 살았어. 젊었을 땐 거기서 가정을 꾸렸지.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 그리고 어린 시절을 보낸 바로 그 동네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자식은 두고 나오신 건 아니십니까? 그분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네. 어린 아들을 두고 집을 떠나야 했지. 평생 죄인처럼 살았어. 그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잊고 살았던 이름 하나, 얼굴조차 흐릿하게 남아있던 제 친아버지. 바로 그분이 제 앞에 앉아 계셨던 겁니다. 순간 느껴진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놀라움, 분노, 허탈함,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묘한 그리움까지.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상처가 터져나온 듯 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버지를 피해 다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도 모른 척했고 식당에서도 일부러 다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분은 그런 제 모습을 알면서도 끝까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마음이 가라앉기를 묵묵히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는데 아버지가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빗줄기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너일 줄 알았다. 내 얼굴에 내 어머니 얼굴이 그대로 있더구나. 평생 내 얼굴 한번 못 본 게 한이었는데 이렇게라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조금은 흔들렸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겨우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어린 제가 아버지 없는 아이로 자라야 했습니까? 아버지는 눈을 감고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땐 젊었고 세상이 너무 버거웠다. 이제 쫓기고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지. 그때 내 어머니와 너를 두고 떠난 게 내 평생 가장 큰 죄다. 그 말을 들으니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차마 그분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이해심 같은 것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버지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위안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겪었던 서운함을 그대로 알고 있었고 저 역시 이제야 그분이 두려움과 후회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문득 제 자식들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느낀 서러움과 분노, 그 감정이 사실은 아버지가 저에게 품었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자기 삶을 살아가느라 제 곁을 지켜주지 못했고 저는 그걸 버림이라 생각하며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그 아이들도 나처럼 언젠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까 두려워졌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이 요양원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진심을 꺼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건 참 어렵더구나. 나도 내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결국 나는 너희에게 똑같은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것이 버림이 아니라 삶이 또 다른 방식이었다는 걸, 너희가 나를 여기 보낸 것도 미움이 아니라 걱정이었다는 걸.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원망과 서운함으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 곁에 다시 찾아온 친아버지를 향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만나 다행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원망 대신 함께 남은 시간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이곳이 버림받은 장소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화해를 배우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은 또 한 번의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제가 사실은 새로운 가족을 다시 만난 것이었고, 원망만 하던 아버지를 통해 오히려 제 자식들을 이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누군가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감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서운함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그 속에 담긴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